안녕하세요. 팍스경제TV 성공투자의 아침에 진행을 맡은 한국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9시 개장 전 아침 시간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느냐인데요. 그래서 팍스경제TV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평일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주식 투자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 그리고 시황 및 이슈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자료들을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른쪽 하단 QR코드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꺼내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면 짠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가 뜰 겁니다. 네, 그 링크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요. TV 방송 자료와 실시간 시황 분석 및 유황 종목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출연해주시는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긴장. 이러고 긴장 안 해요. 안 해요. 네, 네네. 합니다. 네. 저희가 좀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네. 일주일 동안 저는 좀 마음 놓고 있었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네. 이게 하루하루에 또 각종 이슈들로 인해서 잠을 네. 좀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떠신가요? 사실 이제 좋은 것 때문에 좋아서 못 잤죠. 좋아서요? 왜냐면 수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빨간색이더라고요. 네, 빨간색도 어마어마한 빨간색이라 지금 뭐 수익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 뭐 축제 파티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저희가 수익 실현 한 종목 있어요. 한 종목 있는데 네. 그거 이제 수익률 리뷰할 때 좀 얘기 드릴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좀 주시장이 좋은데 나는 좀 안 좋다. 내 계좌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거 뒤로 넘어져도 지금 황금밭이거든요. 네, 근데 내가 뒤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다라고 하면은 이건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지금 시장에서 수익률을 뽑을 때 확실히 뽑아줘야 돼요. 그리고 얼마 안 남은 이 7월 실적 시즌,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곧 시작인데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볼 때쯤이면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기 하루 전일 거예요. 그래서 실적 시즌 준비 잘 하시고 나는 준비 이런 거 잘 못한다. 내가 이런 거 언제 신경 쓸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은 간단합니다. 그냥 오른쪽 하단. 여러분도 오른쪽이면 이쪽일 거예요. 이쪽 오른쪽 하단 QR 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카메라 찍으시면 안 돼요. 기본 카메라에 갖다 대시면 하면 돼요. 대시기만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우리 TV에서 유망하게 또 이야기한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그 부분 한번 좀 점검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최근에 뭐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 중에 요즘에 최근에 너무 잘 돼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좀 많은데 뭐 간단하게 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제 뭐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또 뭐 수익 자랑하니 지금 염장 지르니 뭐 이런 얘기 할까봐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오늘 그냥 간단하게 오늘 수익 실현한 거 내용들 뭐 이렇게 HSD 엔진 24% 원래 27, 8%가 적당한 수익률인데 이분들은 좀 덜 났더라고요 수익률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수익 실현했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제가 HSD 엔진을 6월 2일날 금요일날 제가 이렇게 좀 진행했고 6월 2일 HSD 엔진을 좀 보시면은 자 차트를 HSD 엔진 이렇게 보시면은 또 오늘 급등 나왔어요. 11,000원. 네, 11,000원 급등 나왔는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제가 물가가 11,000원이죠. 네. 6월 2일 날이면 요 날이에요. 6월 2일 날이면 여러분 요 날에 제가 매수를 했고 그래서 요 날에 매수했고
6월 2일 날 이게 날짜가 다 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죠? 보시면은 네. 이게 거짓말 할 수가 없. 자 6월 2일 날 요 날에 제가 매수했고 그다음에 목표가 11,000원. 근데 오늘 정확히 현재 가격이 11,000원. 아, 2,000원 볼까? 실현. 해서 이게 보통 지금 현재 수익률이 27% 정도 나와야 돼요. 27%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좀 오늘 또 하나 수익 실현했다는 거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드리고 네. 그다음에 추가로 뭐 우리가 아주 강력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너무 강력해서 네. 여러분들이 쓰러질 수도 있는데 자 어. 너무 강력한 종목이라서 지금 뭐 강력한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지금 오. 네. 5월 21일 날 거거든요. 5월 21일 날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는데 유스페타시스 매수 얘기 드리고 5월 22일 날 월요일 날 이제 들어갔는데 네. 이때 당시가 181%고요. 와. 지금은 200%가 넘어갔어요. 지금 유스페타시스. 네. 5월 21일이면 이날이에요. 와. 네, 2일 5월 21일 이날 매수 현재까지 오늘 또 3% 또 상승. 아. 그래서 200%를 지금 넘긴 상황입니다. 200% 넘긴 상황이라서 네. 뭐 그냥 가볍게 뭐 계속 수익 내고 있다. 예.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뭐 지금 수익으로 뭐 도배하자면 너무 많은데 오늘 뭐 예를 들면 명신산업 같은 경우도 하이브도 오늘 오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맞아요. 뭐 명신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자동차 테슬라 관련인데 명신산업 같은 경우도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거둬서 지금 현재 윗골이 달긴 했지만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은 이렇게 쭉쭉쭉 잘 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안 나는 게 좀 이상한 거다라고 좀 생각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네. 좀 투자하시는데 그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테슬라가 올라간 거는 저도 기사로 봤는데 그 전기 뭐 전철을 만든다고. 네. 근데 테슬라가 뭐 그냥 뭐 요즘 이것저것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뿐만 아니라 네. 다양하게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테슬라 혹시 차 타보셨나요? 네, 타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전 테슬라 차 보면서 이걸 왜 사지? 이거를 이돈 주고 약간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모델 S 신형 같은 경우는 그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운전대라고 하죠. 네. 이제 운전대를 사실 스티어링 휠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요크 스티어링 휠이라고. 이름이 어렵네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테슬라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만든 테슬라가 이렇게 만든 그 스티어링 휠이거든요. 근데 네. 정말 환장하게 정말 못 쓰겠어요. 네모내가지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예. 근데 이거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진짜 저 운전하다가 이거 사고 날 뻔했어요, 진짜. 그리고 이거 빵이 테슬라 같은 거 빵빵 그 클락션 있잖아요. 네. 이거 누르면 안 돼요. 왜요? 버튼이 여기 있어요. 그럼 가운데 역할은 가운데 그냥 비어 있어요. 에어백이 들어가 있는. 네, 에어백이 있어야 되니까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차를 만드는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네. 극가속 급정거하면 멀미 나가지고 근데도 테슬라 차가 잘 팔린다. 그쵸. 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번 신형 모델 S도 좀 위에 보면 이렇게 차 전면 유리부가 상당히 개방감 좋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은 포인트들은 좀 좋은데 몇 가지는 이거 너무 불편한데 이걸 어떻게 이걸 타고 다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사람들이 뭐 산다는데 일단 뭐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일단 또 특징주도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중국이 회귀금속인 갈륨하고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이렇게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네. 8월 1일부터 또 시행한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로 동국 RNS, 삼화전자, 유니언 머티리어즈 등이 급등하고 있는데, 네. 본부장님, 이 종목들 우리가 이렇게 추격해도 되나요? 일단 한번 볼게요. 동구 네. 안에 됐어요. 일단 배경은 이렇습니다. 배경은 뭐 어떠냐면요. 미국이 중국한테 네. 뭐 안 팔라고 하고 있어요. 넌 중국한테 뭐 팔지 마라.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반도체 중에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핵심 부품이나 핵심 소재나 이런 거는 중국한테 팔지 마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중국도 이제 열받아서 그래? 그럼 우리도 팔지 마야. 너네 우리 갈륨이랑 게르마늄 없이 한번 만들어 한번 보자. 이렇게 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서로 지금 약간 또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라고 해가지고 동국 RNS 일단 동국 RNS 기업이 뭐 하는지 한번 보죠. 네. 회사는 뭐 딱히 뭐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예, 그냥 테마로 올라가는 거죠. 아 이렇구나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동국 RNS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동국제강 뭐 이쪽 쪽이니까 당연히 네. 철강 뭐 이쪽 쪽인데 일단 음. 세라믹 부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중국과 미국이 무역 분쟁 났을 때 주로 네. 이슈를 받아서 탄력으로 올라가는 그런 음. 종목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쪽도 이제 T기금속 위주로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것뿐만 아니라 도구 RNS 말고 그다음에 삼화전자도 있죠. 삼화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번 붙었다 그러면 이제 말싸움이 붙든 뭐가 붙든 서로 붙기 시작하면 이제 좀 올라왔던 종목인데 삼화전자는 사실 2차전지 관련주로도 엮이기도 합니다. 네. 엮이긴 하는데 오늘 요것 때문에 급등 한번 했는데 다시 다 밀었어요. 27%까지 오르고 5%까지 하락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장중에 22%를 그냥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심한 종목이다. 그쵸,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과연 이거를 추격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왜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무역 분쟁이 심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 종목들이 뭐 부경을 부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쵸.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거 딱히 관련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게 대표적인 히토류라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반도체나 뭐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네. 다 들어가는 희귀금속인데 아.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많이 납니다. 네네. 물론 전 세계적으로 히토류가 많이 매장돼 있긴 해요 여기저기에. 네. 근데 특히 이제 북한에 많이 매장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고. 아, 그렇군요. 네. 예. 사실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북한의 매장량이 상당히 많고 중국에도 많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다 있는데 네. 문제는 이 토류를 이제 개발하는데 엄청난 그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오염이 많이 네. 되거든요. 토류라는 게 단지 그냥 그 금속만 채굴해서 바로 빼내지는 게 아니라 네. 분리하고 뭐 이거 하는데 엄청난 환경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런 거 안 하는 거 누가 제일 잘해요? 중국이 잘해요. 남들 안 하는 거 약간 좀 힘들고 좀 약간 위험하고 이런 거 중국이 잘하거든요. 그쵸. 예, 중국이 그런 거 막 그런 거 틈새 시장 잘 노려서 하는데 그래서 히토류가 좀 중국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히토류 관련주인 유니온 머티리얼 역시 오늘 올랐다가 네. 이건 심지어 음봉 맞았어요. 음봉 아, 맞아가지고 예, 올라갔다가 원래 빨간색이었겠죠. 올라올 네. 때는 빨간색이었다가 지금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는 건 뭐다? 오늘 시초가보다 더 밀리고 있다. 잘못 들어갔으면 여기에서 들어갔으면 그냥 물렸다. 네, 그래서 큰일 이런 날 거는 절대로 추격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거 미리 들어가 있으면 모를까 장중에 추격하는 여러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얘기하지만 얘네가 뭐 미국과 중국하고 실제로 뭐 난리가 났어요. 무역 분쟁하고 막 진짜 자기들끼리 덤핑 관세 뭐 매기고 막 난리가 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얘네가 이득 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뭐 회사가 천지 개발할 정도로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거 유념하셔가지고 절대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좀 얘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률과 오늘 특징주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오른쪽 하단 QR코드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꺼내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에 가져다가 대시면 노란통 오픈 채팅방 링크가 뜰 겁니다. 네, 링크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궁금증을 해소 그리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방송에서 제가 주식 투자의 초보자 그리고 중급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질문을 또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건데요. 네.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우리 방송이 약간 초보자 질문, 중급자 질문, 그다음에 네. 질문을 해서 서로 주고받는 약간 그런 이제 막 시청자 눈높이에 맞는 질문을 하는 네네. 그런 이제 시간이라서 초급자 질문인데 어떤 걸 할지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초급자들이 지금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주식 초보자분들이 가장 좀 제가 봤을 땐 주식 투자할 때 궁금증도 많고 제일 어떤 방향으로 좀 해야 될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질문할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거를 좀 질문할까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뭐 어떤 거 하실 거예요? 네, 진짜 쉽지만 좀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이런 초보자분들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으면 어떤 삼성 같은 우량주에 넣어놔라. 네. 뭐 이런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우량주에 들어가는 게 정말 안전한 건지, 네. 만약 아니라면 어떤 기준으로 처음 종목을 또 선택해서 해야 이제 비교적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확률이 또 높아지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일단 뭐 가볍게 먼저 얘기 드리자면 삼성이라는 종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 삼성전자면 전자고 네. 삼성 뭐 중공업이면 중공업이고 삼성증권이면 증권이고 예, 약 뒤에 이제 삼성 이제 그룹 내에 있긴 하지만 그쵸. 네. 근데 이제 삼성 뭐 모르면 삼성을 해라. 전혀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시면은 삼성전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이제 코스피 전체 코스피 차트를 좀 보면은 코스피 차트하고 보면은 딱히 뭐가 다르지가 않아요. 거의 비슷하게 가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1월이라고 봤을 때 1월부터 한번 보자면요. 이게 1월인데 네. 여기서부터 1월이에요. 네. 예, 또 거의 비슷한 거예요. 지금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누릴 때 눌리고 올라올 때 올라오고 네. 왔다 갔다 할 때 왔다 갔다 하고 예, 뭐 찍다가 예, 그냥 비슷한 움직임이죠. 근데 이제 약간 좀 다른 거는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모르면 삼성해라 이 말은 뭔 말이, 삼성전자 사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삼성전자 하면 중간은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간은 갈 수 있다. 네. 왜냐면 사실 주식 투자한다 그래서 꼭 중간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위 뭐 그쵸, 20% 그쵸. 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 손실 이상한 종목 잘못 들어가면. 근데 삼성전자만 하면은 그냥 M만 하면은 거의 기본 타작은 한다. 근데 문제는 뭐다? 삼성전자도 이렇게 주구장창 흘러내릴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코스피 시장도 이때 주구장창 흘러내렸겠죠. 그렇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영향이 많다 보니까 주구장창 흘러내렸어요. 2022년 내내 코스피 내내 밀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2022년 내내 그냥 내내 밀렸어요. 내내 밀렸죠, 그렇죠? 내내 밀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방법이 아주 뭐 꼭 맞다라고 좀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는 건 좋은데 하나 뭐 한 종목 정도 넣어놓는 건 좋아요. 삼성전자 일부 정도. 네. 근데 그걸로 다 채운 건 좀 말이 안 되고 또 우량주냐 삼성전자가 우량주냐, 물론 우량주예요. 근데 이게 과연 삼성전자가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것들은 또 다 다르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삼성전자를 어떤 사람들은 성장주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를 우량주의 가치주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주식 투자를 맨 처음에 종목을 뭘 살지 주식 투자 어떻게 시작할지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내가 중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를 들어가요. 그다음 추가로 내가 나머지 내가 잘 아는 거,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네. 이런 거를 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일 도움이 된다. 우리 한국남 씨는 그 MC님은 우리 혹시 어떤 분야에 관심 있어요? 저는 본 취미나 뭐 내가 요거는 내가 좀 잘한다. 잘 안다. 아무 사실 심리 쪽에 심리 쪽, 심리 쪽은 심리 또, 쪽인데 좀 그게 어려운 것 같고. 심리는 이제 여기에 이제 회사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요. 찾기 힘들어서. 네, 그러니까요. 뭐 AI를 찾아야 되나? AI로 심리 진단해야 되나? 그나마 제가 전공이 IT였다 보니까 IT 쪽에. 네, IT 쪽에 이런 게 이제는 뜨는구나. 그런 그러니까 좀 관심은 좀 그런 있는 것 거를 같아요.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주식 투자를 해야, 그런 쪽으로 해야 내가 좀 알아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또 편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거 위험하구나를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거고,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상당히 좋은 이슈와 호재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 내가 IT에 관심 있는데 갑자기 IT 정말 관심이 많아요. 내가 IT 쪽에서 꼭 뭘 해야 돼. 근데 화장품을 투자하고 있으면 화장품 좋다 그래 화장품 투자하고 있으면 내가 화장품을 바르지도 않는데 이건 도대체 이거 뭐가 뭐 어떻게 좋은지 어떻게 아나,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가 먼저 제일 아는 거 위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럼 제로 베이스인 걸 시도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기초가 좀 있는 지식이 있는 곳에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특히 내가 좀 할 수 있는, 최근에 제가 이제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뭐냐면, 최근에 오늘 수익 실현했던 HSD 엔진 있잖아요. 이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이런 맥락이었어요. 처음에 우리 노라톡방에서 이 종목을
딱 추천드리려고 할 때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아 제가 조선업 종사자인데 실제 이 HSD 엔진은 조선 엔진을 만들어요. 배 엔진을. 아, 배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 근데 어떤 분이 자기 나 조선업 종사자인데 최근에 일감 많다. 엄청 바쁘다. 엄청 할 일도 많고 최근에 분위기 많이 달라졌다. 아 그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아 그래요? 확신을 딱 가졌거든요. 현업자가 그쵸. 자기가 일하면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조선 관련 배 만드는 회사들 관련해서는 전부 다 어느 정도 좀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힌트를 제공해 준 거잖아요. 근거를 그분이. 제공해 그분이 준. 분명히 그분이 거기서 일을 종사하면서 본인이 그쵸. 느끼는 거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내부자 정보를 준 건 아니고요. 우리가 뭐 매척했는데 막 이거 돈 얼마 벌 거고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분이. 그쵸, 그쵸.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럼 HS 엔진은 좀 맘 놓고 들어가도 되겠구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그렇게 잘 아는 분들의 조언도 중요하고 내가 특히 잘 아는 분야를 하는 게 중요하고 잘 아는 분야 내가 잘 알지 않은 분야인데 어떤 분야 아는 분들이 종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의 조언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돼요. 왜냐? 보통 주식 투자할 때 남한테 잘 얘기를 안 해요. 아 일부러. 왜냐면 손실난 상태에서는 얘기 안 해요. 수익 난 상태에서만 얘기 안 해요. 손실나면 이게 말 그대로 좀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제가 얘기 안 하고 나 물어봐야지 해놓고 못 물어봐요. 마음 여기까지 턱밑까지 올라오는데 여기서 다시 눌러놔야 돼요. 이거 너무 또 계좌 보고 손실 난 상태면은 또 뭐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변 지인이 잘하는 거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위주로 좀 보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릴 부분이 뭐 삼성 같은 우량주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네. 이제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처음 하면은 중박을 가려면 삼성은 들어가는 괜찮다. 그렇죠. 하지만 중간이라도, 올인을 하면 안 되고 네. 어느 정도 퍼센트지로 이제 삼성전자에 넣고 그렇죠. 나머지는 나의 관심이 있는 제로 베이스가 아닌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있는 그런 종목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서 투자하는 게 좀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정리 깔끔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거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또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네. 내가 잘 아는 분야가 네. 좀 제가 봤을 때는 공부하기도 좀 쉽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정말 새로운 거 하려면요. 저 이거 좀 증권 전문가 하면서 아니면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 하면서 아니면은 그 전에 이제 증권사 다니면서 네. 저는 제약 바이오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많이 공부를 해서 지금 괜찮은 그쵸. 상태인데 네. 처음에 이거 볼 때는 와 진짜 이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약 바이오 회사 분들이 사실 의사들도 잘 몰라요. 의사들도 잘 모르는 거 네가 어떻게 알아 제가. 근데 정말 공부하기 힘들거든요. 저 진짜 머리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나야 이게 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 해가면서 내가 물론 아무 일 하는 게 없고 뭐 이러면 새로운 거에다가 공부하기 되게 좋아요. 근데 네. 다 본업이 있으시고 막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하려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련돼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하단 QR코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꺼내셔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살포시 가져다가 대시면 노란통 오픈 채팅방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제가 또 초보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중급자분들이 궁금해할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이 또 실적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실적 시즌의 의미와 또 실적 시즌에 우리가 어떻게 또 접근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근데 당연히 또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이 이윤이 나면 정말 좋겠지만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지난 실적 시즌에 삼성전자는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계속 상승됐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예인데 실적 시즌에 지난 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최악이었어요. 최악이었는데 오히려 올랐어요 그 뒤로. 그러니까요. 네, 그 뒤로 오히려 쭉 올랐거든요. 3월에 발표했는데 3월에 발표하고 저점 딱 찍고 그냥 바로 턴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실적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실적은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할 수 네. 있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앞으로가 앞으로가 뭐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예, 보통 실적이 이렇게 추세를 타니까 이렇게 쭉 잘 나오면 잘 나오고 이렇게 쭉 우상에서 올라가는 이제 추세를 타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은 자 먼저 7월 실적 시즌이 왜 7월이 실적 시즌인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드려보자면 뭐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7월 1, 2, 3월이 1분기예요. 그리고 그렇죠. 4, 5, 6월이 2분기입니다. 2분기, 그리고 7, 8, 9월이 3분기. 3분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10, 11, 12월이 4분기입니다. 네. 물론 전제가 있어요. 12월 결산 법인만 이래요. 12월 결산 법인이 아니면은 또 달라요. 아, 달라요? 네, 예를 들면 미국의 마이크론이 있어요. 네. 미국 마이크론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3위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1위고. 근데 미국의 마이크론은 8월 결산 법인이에요. 희한하죠? 네. 얘네 왜 이렇게 어렵게 특이하게 해놓은지 모르겠어. 얘네 자기들 마음이라서 뭐. 근데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하냐? 3, 4, 5월이 3분기예요. 그래서 이 실적을 6월에 발표했어요. 네. 그러니까 분기가 끝나자마자는 바로 발표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 자료도 모으고 막 통계도 내고 막 해야 되니까 회계도 막 장부도 막 네. 작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이에요.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6월에 끝난단 말이죠. 2분기가. 네. 상반기가 끝난 거예요. 예, 분기로는 2분기가 그렇죠. 끝난 거고. 네. 그래서 이걸 7월에 발표합니다. 네, 7월에 발표하는데 삼성전자는 시장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잠정 실적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잠정 실적이 있고 확정 실적이 있는데 잠정 실적 같은 경우는 대충 그냥 어바웃 썸 대충 해가지고 네. 대충 일단 발표해요. 그냥 워낙 이제 파급력이 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일단 실적을 먼저 빠르게 잠정 실적 먼저 발표해 주는 게 시장의 충격에 상당히 좀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대부분이 12월 결산 법인데 하필 마이크론은 왜? 근데 마이크론이 그래서 6월 달에 실적 발표했거든요. 네. 잘 나왔어요. 네, 좋게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가 도대체 뭐냐? 이게 용어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하거든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실적이 예상치보다 높았을 때. 더 높았을 때. 네, 그걸 서프라이즈라고 해요. 어닝 서프라이즈. 물론 서프라이즈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수치가 더 높으면 서프라이즈예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 실적이 예상치보다 낮을 경우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어닝 쇼크라고 불러요. 아, 쇼크라는 표현. 네, 쇼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도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이제 그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 마이크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네. 1위가 무조건 최고예요. 아. 이길 방법이 거의 없어요. 당연히 마이크론이 선방했으면 삼성전자는 더 선방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7월 지금 오늘이 지금 이 방송 녹화하고 있는 게 7월 4일이고 네. 여러분들이 한 7월 6일 날 방송 보실 텐데 7월 7일 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잠정 실적 발표를 해요. 바로 분기가 끝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네. 바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요거 가지고 이제 좀 이슈가 생겨서 반도체 업종이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미리 다들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어제 반도체가 다 우르르 급등했어요. 그래서. 네, 마이크론 실적 하고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다 그냥 네.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좀 있다. 그리고 이 실적 시즌이라는 게 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 실적 시즌에 여러분들한테는 뭘 계속 얘기하면 손익계산서를 발표하는 거예요.
이 손익계산서라는 건 뭐냐면 기간 내에 얼마나 많이 매출을 기록하고 또 얼마나 많이 이익을 기록했는지 요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말고 재무제표 중에 엄청 중요한 게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회사가 얼마만큼 돈이 쌓여 있는지, 얼마만큼 뭐 공장이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 회사가 설립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걸 보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기간 내부터 보는 게 있어요. 기간 내, 딱 요 기간 사이에만. 그래서 지금 발표하는 이 모든 거는 다 손익계산서로서 기간 내에 얼마나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기간 내에 하는 걸 보는 거라서 대부분이 2분기가 나오겠고 1분기는 이미 발표했겠죠. 네. 그럼 상반기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음.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네.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네. 순이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 순이익 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영업이익인 게 뭐냐면 이 회사가 본업이 얼마나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본업은 예를 들어서 커피를 파는 회사예요. 네. 근데 본업은 커피를 파는데 갑자기 학원을 해요. 그것도 바리스타 학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영어 학원을 한다고 쳐봐요. 네. 영어 학원이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학원에서 추가로 뭐 이익이 더 나든 아니면 손실이 나든 그 신경 안 써서 영업이익, 본업 위주로 본업이 영업이익을 좀 본다. 이렇게 좀 관련돼 보시면 있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그리고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상치보다 높은지 낮은지.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실적 발표를 할 때 어느 정도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딱 아 정도 벌겠다라는 게 증권사나 셀사이드나 이런 데서 미리 좀 많이 합니다. 네. 모든 종목을 다 하진 않고요. 좀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들 웬만하면 다 예상 실적을 어느 정도 잡아놔요. 걔네들 어떻게 알아 예상 실적을? 가동률이랑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나 뭐 원재료 들어간 거 아니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수출하는 품목 같은 경우는 네. 지역별 수출하는 수출액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통계 자료들이 미리미리 다 통계청에 다 있어요. 네. 그런 거도 확인해가지고 다 하는 건데 일단 예상치보다 높은지 낮은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다. 그럼 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주가 폭락. 근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 실적 발표를 할 때 보통 실적만 딱 발표하지 않아요. 이 회사의 앞으로 향후 전망, 방향성 이런 걸 다 같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싹 다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걸 IR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됐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대표적으로 옛날 넷플릭스가 그랬거든요. 넷플릭스가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이 완전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깨졌는데 이제 넷플릭스가 한 얘기가 우리 저가 모델 곧 나올 거야. 저가 모델.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지금 돈 받고 있는 거 거기다 광고를 넣어가지고 넷플릭스 월정액을 낮출 거야. 좀 더. 그 요금제를 하나 더 만들 거야. 그랬더니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서 향후에 괜찮을 것 같네 해가지고 쭉 다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넷플릭스가 그 다음 실적 발표할 때는 그게 반영이 됐어요. 예상 원래는 야 넷플릭스 몇만 원 주나 만 원 주나 뭐 9,900원 주나 그게 그거 아니야? 뭐 누가 그거 한다고 보겠어? 저가 요금제로? 보더라고요. 많이 보죠. 보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안 바꾸는데 그렇죠. 인도나 남미나 아프리카 같이 약간 좀 저가 모델에서 진입장벽이 낮아야 좀 보는 사람들 대거 유입되면서 상당히 넷플릭스가 좀 많이 실적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상치보다 높은지 낮은지 플러스로 향후 전망이 어떤지 이걸 여러분 그 향후 이걸 향후 전망이라고 쓰면 얼마나 좋아요. 향후 전망. 네, 향후 전망을 쓰면 얼마나 좋은데 증권 우리 그 주식 그 경제지나 전문가들은 또 이걸 또 이상한 말을 써요. 향후 실적 가이던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한글이야 이거 영어야 뭐야 이거. 아니 쓰려면 다 영어를 쓰든가 한글하고 영어를 섞어갖고 써요. 이렇게 하면 좀 멋있어 보이나 봐요 다들. 조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초보자 투자자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아, 그쵸. 아. 향후 실적 전망치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향후 꼭 실적 가이던스, 향후 가이던스 뭐 이런 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같은 말이라는 거 너무 이게 가이던스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예, 물론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 대부분 다 아실 거야, 아실 건데 네.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그런 것까지 감안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실적 발표하는 날이 중요하네요. 그럼 실적 발표는 언제 하나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실적 발표는요. 보통 코스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기 마감하고 45일 이내예요. 45일 이내라서 6월에 마감하면은 8월 15일 전에 8.15 광복절 이전에 다 발표해야 돼요. 네네. 싹 다 발표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깁니다. 네. 그러면 날짜가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삼성전자가 일부 몇 종목을 몇 개 기업을 대기업들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럼 실적 발표 갑자기 하면 어떡하죠? 물론 갑자기 하진 않습니다. 미리 내용을 정해놓고 네. 있죠. 언제쯤 할 거라는 거. 근데 잘 발표를 안 해요. 한번 뒤져봐서 잘 안 나오고.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된다? 전화를 해보면 된다. 전화를. 아, 전화를. 전화를 해보면 돼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면 기업 개요 들어가시면은 이 주식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 전화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주세요라고 하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주식 담당자 전화 눌러가지고 031 200 해서 땡땡땡땡 눌러가지고 물어보세요. 저희 삼성전자 주주인데요. 실적 발표 언제 하나요? 그러면 삼성전자 네 주주님 안녕하십니까? 실적 발표 몇 월 며칠입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전화했는데 뭐 아직 결정 안 났다 뭐 이런 데도 있어요. 네. 그런데 꾸준히 전화하면 돼요. 전화 한 10번 하잖아요? 네. 자기가 귀찮아서 얘기해줘요. 다.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잘 모르겠는데 하다가, 한 3주 뒤에 아마, 목요일 아닌 금요일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또 있으면 바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실적 발표 날짜에 미리 내가 주식을 산 종목은 실적 발표 일정 정도는 그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주식 담당자를 괴롭히자. 자꾸 전화해서 자꾸 괴롭히면 돼요. 근데 제가 이 회사 주식 주주는 아니고 근데 이 회사 그냥 실적 발표 좀 알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주주인 척 하세요. 저 주주인데요. 확인 안 해요. 진짜 주주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합니다. 예, 그 굳이 안 따져요. 안 따지니까 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주인데 하면서 전화해야 돼요. 주주도 아닌데 주주는 아닌데요. 그냥 알고 싶어서 그러면 갑자기 안녕히 계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 주주라고 꼭 얘기하시고 주주가 아니더라도 저 주주인데요라고 하면은 일단 태도가 다릅니다. 바로 네 주주님 안녕하십니까 고마워하셨습니까 네 이러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실적 시즌에 대해서 어떤 이제 바라봐야 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손익계산서에 네. 그 영업 이익을 좀 봐라. 집중해라. 네, 순이익보다 영업 이익을 봐야 되고 그리고 예상 전망 그러니까 방송에서 경제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는 이 기업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상치보다 높게 측정이 됐는지 그런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이 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올랐는지도 관련 좀 뉴스나 기사거리 좀 찾아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요. 네,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면 이 QR코드에 살포시 얹어 놓으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또 질문을 해야 할 시간인데요.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요즘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틈틈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걸 감안하고 질문 좀 쉬운 걸로 한번 주세요. 네, 쉬운 걸로 하나 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로 알 수 있는 거를 좀 바로 좀 필요한 거 위주로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고용지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고용지표가 뭐가 주식 투자하는데 뭐 많이 중요하나요? 고용이 잘 나와야
고용이 잘 나와야 소비가 잘 나오고 소비가 잘 나와야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컨셉은 고용이 좋아야 돼요. 네. 그럼 각 나라가 고용을 막 고용 데이터를 발표하거든요. 매달 네. 매달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뭐 각 나라들이 뭐 고용을 발표하는데 뭐 딱히 뭐 다들 좋다고 하는데 네. 실제 뭐 체감 잘 안 돼요. 네. 취업하기 다들 어렵다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걔네들 뭐 땅에는 뭐 조사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고용 지표가 발표하는 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네. 언제일 것 같으세요? 사실 월 기준으로. 사실 잘 모르는데 네. 제가 아까 심리 쪽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심리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보통은 뭐 결제를 받거나 했을 때 월 초나 월 말인데 네. 그건 예측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한 중순쯤이 아닐까. 아. 중순쯤이 네. 아닐까. 어떤가요? 맞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통 이렇게 답안지 쓰고 고치면 안 돼요. 월 초입니다. 아, 초예요? 아, 이게 왜 월 초냐면 이게 왜냐면 그 전달치를 예를 들어서 이제 6월 지금 7월이기 때문에 그럼 네. 그 전달치가 6월치잖아요. 네. 6월치를 빠르게 발표해야 돼요. 아, 빠르게. 그래서 매월 초에는 지표가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발표할 게. 이슈가 엄청 많아요. 네. 매월 초는 지표 발표가 막 지표 발표가 많이 껴 있는데 그 중에 미국의 비농업 고용자 수 증감이라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여러분 뭐 영어로 따지면 논밤 페이럴 인프로이먼트라고 하는데 네. 논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근데 비농업 고용자 수 증감이라고 해요. 중감. 네. 미국은 이제 좀 농업 쪽 빼고 네. 비농업 쪽에 실업률이나 취업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표하는데 보통은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해요. 아, 첫 번째 금요일 날. 네. 그러니까 즉 이번 달은 7일 딱 날. 7일이죠. 네. 7일날 이슈가 엄청 많아요. 그러게요.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를 하고 네. 그뿐만 아니라 그날 밤에 저녁에 보면 미국이 고용지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 보는 게 6일이니까. 네. 6일 7일에 보겠네요. 이거 여러분 7일에 보겠네요. 보자마자 7일 날. 바로 예, 바로 보자마자 그날 보면은 삼성전자 발표하고 있고 막 지금 막 미국 밤에는 미 증시에서 고용지표 발표하고 막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최근에 원래 고용이 늘면 좋아요, 나빠요? 고용이 늘면 좋겠죠? 고용이 늘면 경제가 좋아야 돼요. 네.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고용이 늘면 네. 경제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아. 이유가 뭐냐? 고용이 늘면 네. 물가가 올까 봐. 충분히 생각할 만한. 네. 네. 그러니까 아니 고용이 많다고 해서 물가가 뭐 얼마나 오른다고? 그 우리나라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고요. 미국은 상당히 좀 월급도 많이 주잖아요. 네. 근데 고용이 계속 늘어요. 최근에 고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다 너다없이 많이 버니까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물가가 막 계속 오르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뭘 해야 돼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금리를 올리면 증시는 떨어지죠. 이 메커니즘이 현재 지금 돌아가는 이른바 이게 뭐냐? Good is bad, bad is good. 오히려 좋으면은 안 좋고 나쁘게 나와야 더 좋다. 좀 이상한 현상은 아닌가요? 이상한 현상. 이게 거의 한 몇십 년 만에 나온 현상이에요. 거의 한 우리 3-40년 넘은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원래 이런 상황이 원래 good is good인데 네. 원래 고용이 잘 나와야 증시에 좋은 건데 지금은 고용이 늘면 증시가 하락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네. 최근에는 이제 지난달에는 고용이 좀 꺾였어요. 한풀 꺾였는데 보시면 주요 경제국 지표 보시면은 여러분 HTS에 보면 이게 다 있습니다. 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자 7월 7일 날 네. 7월 7일 날 보면은 딱 보시면은 미국 자 21시 30분 7월 7일 21시 30분 9시 30분에 민간 비농업 취업자 수 별표 3개죠. 비농업 취업자 수 별표 3개입니다. 시간당 임금, 시간당 평균 임금, 실업률, 전체 실업률도 나와요. 이날. 예, 이렇게 쭉
취업과 관련된 지표가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쭉 나옵니다. 이때 발표된다고 예, 예측. 예, 발표된다 미리 나오는 거죠. 음. 근데 이걸 딱 보면은 실제로 이제 딱 보면은 뭐 지금 이제 조그맣고 안 보이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요. 고용자 수가 줄고 있네요. 그나마 좀 줄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줄었다가 지금 또 다시 늘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더 줄어야 되는데 안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아 이거 미국 이민 가야 되나. 아니 취업이 그렇게 잘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 보세요. 자꾸 고용이 늘면은 어떻게 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고용이 늘면은 내가 이 사람을 좋은 인력을 뽑으려고 돈을 더 줘서 데리고 와야 돼. 그쵸. 당연히 돈을 더 줘도 데리고 와야죠. 네. 안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서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막 뽑는 게 지금 많으니까 고용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뭐가 올라가냐? 또 임금이 또 올라가요. 평균 임금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평균이 올라가니까 또 사람 뽑으니까 사람들이 또 없고 뭐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지금 약간 한풀 꺾여가지고 네. 이번 고용 지표가 엄청 중요한 게 네. 여기서 만약에 고용 지표가 조금 더 안 좋게 나왔다. 네. 그러면 증시 갑니다. 더 갑니다. 근데 고용 지표가 근데 갑자기 엄청 또 좋게 나와버렸다. 이러면 이제 또 미 연준이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그 기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표고 이 지표가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이런 게 뭐 종목에 영향 주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만약에 미 고용 지표가요 네. 엄청 잘 나오잖아요. 서프라이즈로 나오잖아요. 네. 증시 폭락합니다 다음날. 지수가 폭락하면 내 종목 더 떨어져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반드시 우리가 메커니즘 좀 이해하자. 이렇게 좀 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마음껏 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하단 QR코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에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가 뜰 겁니다. 네, 링크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혹시 가지고 오신 유망 종목이 있으실까요? 유망 종목. 네. 종목 하나 뿌려라. 맞아요. 뿌릴 종목이 많은데 아. 제가 최근에 이제 밀어붙이는 종목이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가 이제 물론 제가 이수페타시스가 있기 때문에 뭐 AI 반도체 굳이 얘기 안 하는데 한미반도체 저는 아직도 주가가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네. 여러분들 한미반도체가 엔비디아의 GPU 칩,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의 HBM 반도체가 이 세트인데 이 세트를 이어주는 본딩 장비를 만들어요. 그래서 다 AI 반도체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AI 엄청나게 이슈고 엄청나게 많이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추가로 근데 시세가 더 남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자세한 투자 전략은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정말 알찬 정보들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성공 투자의 아침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오늘은 우리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